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걷기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집 앞을 나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오늘도 건강 챙겼다 하며 뿌듯해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고 계시거든요.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가 작년보다 15%나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나는 매일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아해 하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20년 동안 매일 아침 2시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걷기가 몸에 가장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연골이 90%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서 선생님, 제가 매일 걷기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걷기 운동 자체는 좋지만 방법을 잘못하셨네요.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그동안 내가 잘못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사실 걷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당뇨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많이, 오래, 빨리 걸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함정이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걷기 습관이 무릎을 망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10년, 20년 후에도 튼튼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씨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걷기 운동의 좋은 점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먼저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가장 먼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관 속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마치 다리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걸으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집니다.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뛰고 폐도 산소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습니다. 걸으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걷기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가벼운 산책만 해도 혈당이 내려가고 고혈압 환자분들도 꾸준한 걷기로 혈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근에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걸으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새로운 길을 걸으면 뇌 활동도 활발해지거든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걷기가 만능이다.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나이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과 우리 60세 이상 분들의 몸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무릎 관절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무릎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집니다. 60세가 되면 20대 때보다 연골 두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션이 얇아진 신발을 계속 신고 걸으면 발이 아프겠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얇아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걸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가 나도 금세 아물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려지잖아요. 연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몸의 변화를 무시하고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무릎에는 체중의 3배 정도 압력이 가해집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180kg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셈이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걷거나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걷거나 너무 빠른 속도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 빠르게 닳아버리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길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주변을 1시간 반 정도 걸으셨어요.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15년간 빠짐없이 하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뚝뚝 소리가 나더래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걷기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두렵기도 하시죠? 그럼 이제 걷지도 말라는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좋은 운동이에요. 다만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걷기 습관들이 우리의 소중한 무릎 관절을 망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살펴보죠. 바로 오래 걷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에 도전하고 계시죠. 휴대폰 앱에서 오늘 목표 만보 달성했습니다 라는 알림이 오면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만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나요? 사실 이건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계를 팔기 위한 마케팅 문구였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어서 만보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만보는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보를 넘어서 15,000보, 20,000보까지 걸으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남에 사시는 63세 이명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20,000보씩 걷는 것을 목표로 정하셨대요. 하루에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으셨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체중도 좀 빠지고 기분도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무릎이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니까 근육이 생기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더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내려갈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왔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걷고 난 다음 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뻐근하다면 그건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사용하면 조금씩 닳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사용하면 밤사이에 회복이 되거든요. 문제는 회복할 시간보다 더 많이 사용할 때입니다. 그러면 연골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연골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립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연골이 닳으면 하룻밤 자는 동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연골이 손상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적당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30분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1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습관은 딱딱한 바닥에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 보도나 공원의 산책로에서 걸으시죠. 이런 곳들은 대부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매우 딱딱합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걸으면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 충격이 발목을 거쳐서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젊을 때는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서 이런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관절도 경직되면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여기에 신발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창이 얇거나 딱딱한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걸으면 마치 망치로 무릎을 두드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1세 최명덕 씨는 매일 아침 아스팔트 도로에서 빠른 걸음으로 1시간씩 걸으셨어요. 운동화도 10년 된 낡은 걸 계속 신고 계셨대요.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려?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 있어요. 최 씨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보니 연골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였답니다.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걸으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흙길이나 잔디밭 또는 우레탄 트랙 같은 부드러운 곳에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는 습관은 무리한 속도로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숨이 차도 억지로 빠른 걸음을 유지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빠르게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커집니다. 또한 보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때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특히 팔을 크게 흔들면서 빠르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척추에도 부담을 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66세 정기철 씨는 매일 아침 파워워킹을 하셨어요. 빠른 속도로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운동이죠. 처음에는 운동을 제대로 하는 기분이라고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서 바로 일어나기 어려우셨대요. 여러분은 걸을 때 숨이 어느 정도 차시나요? 만약에 옆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신다면 그건 너무 빠르게 걷고 계신 거예요. 적당한 걷기 속도는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숨이 약간 가빠지는 정도는 괜찮지만 헥헥거릴 정도라면 속도를 줄이셔야 해요. 또한 보폭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발 길이 정도가 적당한 보폭입니다. 무리해서 큰 걸음을 하려고 하면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습관들, 오래 걷기, 딱딱한 바닥에서 걷기, 무리한 속도로 걷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걸으셨던 분들도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관절을 지키면서도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정한 시간부터 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걷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정확히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하루 30분에서 45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30분 정도 걸으면 심혈관 건강에 필요한 운동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동시에 관절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적당한 시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연골도 하룻밤 자는 동안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을 한 번에 다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나누어 걸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게 관절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69세 김진석 씨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걷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원래는 매일 2시간씩 걸으셨는데 하루 30분으로 줄이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걸어서 효과가 있을까? 걱정하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개월 후에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피로감도 덜 느끼셨답니다. 그럼 주 몇 회 정도 걸어야 할까요? 매일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틀은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쉬는 날에는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걷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등이 굽고 고개가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되기 쉬운데 이런 자세로 걸으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선을 15도 정도 위쪽으로 두세요. 땅만 보고 걸으시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거든요.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바라보시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올라갑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펴주시고 가슴을 약간 내밀어 주세요. 배에는 살짝 힘을 주시면 허리가 곧게 펴집니다. 발 디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는 겁니다.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 마지막에 앞꿈치 순서로 디뎌야 해요. 많은 분들이 발끝으로만 걷거나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땅에 대시는데 이렇게 하면 충격이 무릎에 바로 전달됩니다.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하세요. 자신의 발 길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큰 걸음을 하려고 무리하면 무릎과 고관절이 아파질 수 있어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되 너무 크게 흔들지는 마세요.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걷기를 도와줄 수 있는 보완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걷기만으로는 무릎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무릎 주변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관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불안정해져서 걸을 때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해 주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좌우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근육도 중요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앉으실 필요는 없어요. 45도 정도만 앉았다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10번 정도 하시면 돼요. 만약 관절이 많이 아프시다면 수중 걷기를 추천합니다. 물속에서 걸으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70% 정도 줄어들어요.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요즘 동네마다 수영장이나 온수풀이 있으니까 이런 곳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도 좋은 대안입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 체중 부담이 없고 다리 근육은 충분히 운동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밑창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푹신한 느낌이 드는 신발이 좋아요. 신발은 6개월에서 1년마다 바꿔주세요.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쿠션은 계속 사용하면서 줄어들거든요. 아직 신을 만한 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걷는 장소도 신경 써서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흙길이나 잔디밭을 찾아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공원의 우레탄 트랙이나 부드러운 보도를 이용하세요. 아스팔트 도로는 되도록 피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아스팔트에서 걸으실 때는 시간을 더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사진 길은 특히 조심하세요. 오르막길은 그나마 괜찮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커집니다. 내리막길을 걸으실 때는 속도를 더 천천히 하시고 보폭도 작게 해주세요. 걷기 전후에는 간단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걷기 전에는 발목을 돌려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주시는 동작을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걷고 난 후에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부천에 사시는 64세 조금순 씨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원래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걷는 시간을 줄이고 신발을 바꾸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제대로 걷는 방법을 알았다면서 주변 분들께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방법을 바꾸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한 다리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제대로 해야 좋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걸어봐요. 지금까지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 기억하시죠? 20년간 매일 2시간씩 걸었지만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신 분이요. 김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작 이런 걸 알았다면 내 무릎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김 씨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는 하루 30분에서 45분 정도, 일주일에 5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 둘째,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부드러운 흙길이나 잔디밭에서 걷는 것이 관절에 좋다는 것. 셋째, 숨이 차도록 빠르게 걷기보다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절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었죠. 시선은 앞을 보고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땅에 디디며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욱 좋겠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는 운동, 벽에 기대어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길수 씨나 조금순 씨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걸어서 효과가 있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쿠션 좋은 신발을 사시든 걷는 시간을 30분으로 줄이시든 흙길을 찾아 걸으시든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관절 건강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운동의 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많이 걷는 것보다 제대로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다리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